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중국에서 4km, 대만과는 270km 떨어진 이곳에는 새로 만든 성처럼 굳건히 관문을 지키는 요새라는 이름의 금문도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중국 샤먼항에서 빤히 보이는 이곳은 대만 영토로 천혜의 군사요충지입니다. 대만은 이곳을 거대한 방어 요새로 만들었으며 인근의 작은 섬에는 지대한 미사일도 배치했는데, 이는 중국의 항공모함을 잡기 위해 배치한 것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의 턱 밑에서 미사일이 조준하고 있으니 여간 불편한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이 섬은 점령 목표 1호가 됩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대만의 금문도와 같이 중국의 턱 밑을 옥죄는 미사일로 요새화가 된 섬이 있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충남 태안반도에서 약 55km 떨어진 곳에는 경렬비열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충남 최서단에 위치해 서해의 독도로 불리는 이곳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겨울의 길목 11월 중순인 성어기가 되면 경렬비열도와 인근 바다에는 수십 척의 중국 어선들이 줄을 이루어 불법 조업을 감행해 서해 황금어장에 고기 씨를 말려버립니다. 물론 이들을 잡기 위해 해경이 출동하지만 이들은 주로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 틈을 이용 때로 몰려오며 저항도 만만치 않아 해경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부터 해양 영토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경의 출동 거리를 크게 줄여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곳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는데, 마침내 지난 5일 경렬비열도를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로 인해 경렬비열도에도 독도와 같은 선박 접안 시설은 물론이고 국가안보 및 영해관리, 선박 피항을 위한 항만도 조성되게 됩니다. 항만이 조성되면 해양경찰 경비함정, 국가어업지도선의 출동 시간이 태안 안은항에서 출동할 경우와 비교해서 약 2시간 정도 단축되니 중국의 불법 조업은 물 건너갔고 우리나라의 영해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황구시보가 가장 먼저 한국이 다른 꿍꿍이가 있다며 연일 신랄한 비난을 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조업을 막는다는 것은 핑계이며 실은 한국이 중국을 막기 위해 미국과 손잡고 이곳에 군사시설 및 각종 미사일 기지 건설을 꾀하고 있다며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格列菲列岛离中国山东半岛仅100公里左右，称格列菲列岛港口建立的目的是为了迅速应对中国渔船非法捕鱼，响应美国号召以非法捕鱼打压中国经济的意图很明显。一旦港口完成建设，韩国可以在上面部署军事力量，拉长本国海域战线，快速响应海洋领土纷争局面。最后，两国频繁在黄海附近举行大规模军演，导致半岛局势氛围紧张。此时，韩国计划在位于黄海的格列菲列岛上建立可以展开军事行动的港口，或许还有着针对朝鲜的意图。 2014년 중국이 조선족을 앞세워 서경렬비도를 20억에 사들이려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섬 소유자분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것을 보면 복부인같이 생긴 중국인이 와서 한국어로 20억, 50억, 심지어는 100억까지 부르며 이 섬을 구입하겠다고 말한 이들이 많았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당시 국토교통부는 2014년 12월에 경렬비열도에 대해 외국인 토지 거래 제한 조치를 내린 바가 있는데, 최근 미국에서 이곳에 퇴역 이리스함을 배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자 중국이 발끈하고 나선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관영 매체 왕이뉴스는 지난 7일부터 3일간에 걸쳐 황해 부근에 군사시설 구축하며 이빨 드러내는 한국, 중국에 대응하겠다며 갑자기 이 섬에 눈독 들이는 한국, 나토 회담 이후 또 다른 꿍꿍이를 부리는 한국 대통령 등 중국은 이번 한국의 항만 건설 조치를 미국과 연계해 자신들을 옥죄려 한다고 보고 있는데, 왕이가 밝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미 해군은 노후화된 이리스 순양함 7척을 퇴역시킬 예정입니다. 이 7척 모두 이리스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일부는 최신 함대공 미사일인 SM-6 운영도 가능합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지낸 필립 데이비슨 예비역 제독과 헤리티지 연구원들이 내놓은 이리스함 재활용 방안을 보면 현재 퇴역 예정인 이 7척의 순양함을 최소한으로 개량해 연안미사일 방어 전력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은 군함의 이리스 시스템을 육상용으로 개발한 이리스 어쇼워 시스템을 이미 유럽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세계 각국에서 이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한 상태입니다. 이리스함을 직접 제작하여 배치하는 것은 시간, 경비 소요가 상당하지만
만약 퇴역 예정인 이지스함에 장착된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만을 그대로 가져와 개량을 거쳐 지상의 거점 지역에 설치한다면 적의 미사일 도발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데이비슨 예비역 제독과 헤리티지 재단 측은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가장 많이 노출된 핵심 전략 거점인 괌 기지에 두 척의 퇴역 이지스함을 개량해 MD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려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는데, 나머지 5척은 일본 오키나와 배치와 더불어 한국에도 설치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 보강과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이밍에 우리가 경렬 비열도를 앞으로 국가가 관리하여 항만을 건설한다고 하니 왕이뉴스는 한국이 중국의 불법 조업 방어를 빌미로 미국의 요구에 맞춰 서해에 미사일 요새를 구축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경렬 비열도에서 중국의 산동반도까지의 거리는 268km이지만 산동반도가 시작되는 동쪽 끝부터 시작하면 100km 이내로 들어옵니다. 서울시청에서 춘천시청까지가 대략 100km 거리 정도 되니 중국 입장에서 이는 사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경렬 비열도에서 중국 수중 핵 전력의 거점 지역인 서해 대령과는 420km, 그리고 청도와는 450km 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만약 우리가 이곳에 미국의 이지스함을 개량해 미사일 방어 기지를 갖추게 되면 중국이 서해 어디에서나 SLBM을 발사해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 언론들이 그 가능성을 크게 보는 이유는 새로 들어선 한국의 정부가 친미 정책으로 완전히 돌아섰으며, 한국의 현 대통령은 과거 대선 후보 시절 TV 토론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인 MD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중국이 길길이 날뛰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방어뿐 아니라 만약 자국의 코앞에 공격용 미사일, 예컨대 현무 계열의 미사일까지 이 섬에 배치한다면 자국의 본토 방어라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팽배신문은 현무포의 사거리는 요동반도와 산동반도 전역에 걸치는데, 여기에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풀려 서울에서 920km 떨어진 북경과 875km 떨어진 상해도 안전지역이 아니라며 이번 사태를 주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거리 800km인 현무포는 그 파괴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거리를 300km로 잡을 경우 탄두의 중량은 무려 4에서 5톤에 이르는데, 미사일 선진국들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500kg에서 1톤 수준임을 감안하면 그 파괴력이 얼마나 되는지 짐작이 갈 것입니다. 여기에 정확성도 뛰어납니다. 작년 9월 15일 시험 발사에서 당시 태풍이 불고 있는 상태에서도 350km를 날아가 3m 안팎의 정확도로 제주도 인근 서남에 탄착한 적이 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책임있는 어업 국가로 중국 영해에서만 조업을 하고 있는데 불법 조업 근절이라는 빌미로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놀아난다고 전했으며, 중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만약 한국이 이 섬의 군사적 역량을 강화한다면 그 대가는 클 것이고 감당해야 할 손실은 또한 많을 것이며, 중국은 한미의 움직임을 끝까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사드 사태로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가할 때 동맹인 미국과 주변국들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줬을까요? 안보도 중요하지만 외교는 철저히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며 서로 먹고 먹히는 야생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한 나라를 이끄는 수장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